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우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2023년 1월 2일 새 첫 거래일 장시작 전 지난해 연말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지난해 마감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2020년 미국 뉴욕 증시 마지막 거래일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우는 0.22% 하락 마감, 나스닥은 0.11% 하락 마감, S&P 500은 0.2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이제 올해 마지막 거래일, 그러니까 작년 2022년 이제 마지막 거래일 마저 이제 하락하였습니다. 전날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작년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최악의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3대 짐수는 이제 목요일 날은 반짝 상승했지만 연말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우존스 마케터에 따르면 올해 이제 작년 1년간 다우 지수는 이제 8.88%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19.4%, 19.4% 하락 마감하였고 나스닥은 33.1%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작년 2002년도에. S&P 500 지수는 이날까지도 140여거래일 연속 약세장이고요. 2001년 이후 최장기 기록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의 봉쇄 정책, 거시경제적 악재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주식 시장을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짓누른 거는 미국 중앙은행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또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따른 자본까지 불거지면서 65%나 급락을 했었습니다. 창사 이래 최악의 성적이었죠. 또 작년에 2022년에 대부분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이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에너지주만 고공행진위로 끝났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마지막 거래일은 기술주는 어차피 힘을 받지 못했고 테슬라는 이제 가까스로 1%에 마감했습니다. 또 대장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뭐 반등하지 못했고요. 또 애플은 이제 지난 1월 달 고점이 182.94달러인데 129달러까지 내렸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171.40달러였는데 연고점에 비해서 84달러로 급락을 했습니다. 또 구글의 모이스 알파벳도 지난 1월 고점 151달러에서 88달러로 반토막 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지난 1월 고점 대비 338달러대에서 239달러로 내렸고요. 이날 경제지표는 12월 달 구매자 관리 지수 PMI라고 하는데요. 44.9로 전월보다는 개선됐는데 여전히 업황이 이제 이축 국면에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경기 침체 우려로 독일 1.05%, 프랑스 1.52%, 영국 등 다 하락 마감하였고요. 국제유가는 이제 작년 이제 30일 마지막 거래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80.26달러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2.4% 상승하였죠. 국제유가는 이제 2년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도 이제 변동성이 컸으면서 반등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공급 제약, 또 중국 수요 약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큰 한을 했습니다. WTI는 이제 작년 3월 7일 장중한 때 140달러까지 갔었는데 2008년 7월 이후 가장 고점을 형성하게 됐었죠. 하지만 이제 올해 종가 기준으로 보면 WTI 가격이 지난 3월 8일 고점인 123.7달러였는데 35.12%나 내렸습니다. 또 12월 9일 기록한 연중 전점이 71.02달러랑 비교하면 13.01%로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금값은 이제 달러 약세에 상승했고요.
온스당 1826.2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금 가격은 뭐 작년 한 해 거의 변화없는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우리는 이제 12월 28일 날 장을 마감했죠. 코스피는 1.93%로 하락 마감했는데 경기 침체 우려 지속되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의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급등 특징주를 보면 이제 넷마블이 급등이 나왔는데 간만에 이제 모바일 게임 테마주들이 상승했었죠. 그래서 넷마블의 이제 제2의 나라라가 이제 외자 중국 판호 외자 등극을 하면서 급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일파마홀딩스가 급등을 했는데요. 중국이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서 이제 사재기 소식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부유층이 이제 화이자 약 그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사재기 소식이 나면서 이 이제 코로나19가 제일파마홀딩스 이제 코로나19 화이자 테마인데요. 그 코로나19 화이자 테마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급등했었죠, 작년에. 그리고 또 자회사 제일약품이 또 급등했는데 장중 20%까지 급등했었습니다. 종가는 이제 4.22%에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그 여파로 인해서 제일파마홀딩스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89%로 이제 작년에 28일 날 하락 마감했고요. 경기 침체 우려 지속이 마찬가지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의해 하락 마감했습니다. 급등 특징을 보면은 이제 그 진스템이 상한가를 갔는데 코로나19 진단키트에서 진시스템이 이제 오랜만에 상한가로 왔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중국이 지금 코로나 19 방역 완화로 해서 이제 여행 기조도 풀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들 전원 PCR 검사 가능성에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가 간만에 상승하면서 그 중에서 진스템이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신스텔도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신스텔은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 5거래일 연속인데 스펙 합병으로 신규 상장하는 업체인데요. 신스텔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가전제품의 애장재로 쓰는 칼라 강판이라든지 아연도금 강판 등을 이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어서 또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KPS 생명과학도 이제 코로나19 화이자 테마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내 부유증 화이자, 팍스로비 코로나 치료제 사재기 소식에 의해서 이제 KPS 생명과학이 급등했고요. KPS 생명과학은 또 이게 그 유튜브 무료 관심 중에서도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아까 제일파마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경남제약이 이제 급등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이 지금 감기약 대란 속이죠. 그래서 주변국 감기약까지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경남제약이 이제 일부 제약업체 중에서 이제 급등했는데 28일 날 또 경남제약 또 단기로도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또 그 전에도 이제 관심주를 뒀던 종목인데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미래스탁에서 이제 라이브로 무료 관심주로 말씀했던 종목이죠. 조이시티도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모바일 게임 테마인데 간만에 이제 올랐는데 데브시스터도 마찬가지로 한국 게임 7 중에서 그 중국이 외자 판호 발급 소식에 의해서 급등하였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19-7이고요.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채널 미래스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 밑에 공유가 있는데요.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1월 2일 날 2023년 새해 첫 거래일이죠. 오늘은 이제 10시부터 시작합니다. 또 오늘 시장 2023년은 올해는 이제 모든 분들 부자 되시고 새해 첫 거래일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